만약에 지금 산소 농도가 2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우리 지구가 그냥 재앙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사방이 산불이죠. 아마 1% 높아질 때마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이정모입니다.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고 38억 년 전에 첫 번째 세포가 생기는데 산소가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거는 38억 년에 거의 중간쯤 가서예요. 그러면서 산소는 약간 독이거든요. 왜? 우리 활성산소 때문에 무슨 암이 걸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는데 기본적으로 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장치들을 자연은 발명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산소 때문에 위험하니까 유성생식이 생겨서 돌연변이를 또 높이기도 하고 이런 걸 해왔죠. 지금 육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벌레, 식물, 동물들은 다 산소를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거죠.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 지구가 그냥 재앙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사방이 산불이죠. 산소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막 불이 나거든요. 산소 농도가 조금만 낮아져도요, 산불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21%인데 최근에 산불이 막 늘어났잖아요. 최근에 산불이 늘어난 이유는 산소 농도는 그대로인데 기온이 높아져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산소 농도까지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항상 매캐한 불타는 공기 속을 다녀야 될 겁니다. 불구덩이가 되는 거죠.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만큼 딱 있어야 돼요. 아마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2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불과 3%, 4%, 5%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라지고 높은 산소 농도에서 견딜 수 있는 동물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점점 커다란 동물들, 특히 곤충들, 갑각류나 벌레 이런 동물이 큼직큼직한 게 마구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지구보다 산소 농도가 2배나 많았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한 1.5배쯤 된 경우가 있었죠. 고생대 말쯤 됐었는데 약간 막 벌레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리들이 있었는데 잠자리가 메가네우라라고 하는 잠자리가 있는데 메가는 크다 뜻이잖아요. 네울은 신경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커다란 잠자리인데요. 거기 잠자리에 그 무늬가 있잖아요. 날개 무늬. 그게 마치 신경처럼 보인다. 그래서 메가네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잠자리 한쪽에 뭐 40cm, 70cm 이렇게 있어요. 날개 폭 피면 80cm, 1m 50짜리 잠자리가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닌 거죠. 또 노래기 종류가 있었는데 노래기는 지네처럼 막 기다란 동물이거든요. 이 노래기의 두께가 10cm. 폭이 한 2, 30cm, 길이가 3m에서 5m 이런 생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생명체는 아마 살기 안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생명체들에게 나름대로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체는 우리와 같은 허파 같은 순환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산소가 확산돼서 들어간 거예요. 쓱 스며서 피부를 통해서 스며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스며서 멀리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다른 시간에.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이 커진 거죠. 작은 생명체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큰 생명체 가능했던 것은 산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 스며들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지금 산소 농도가 2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소 농도가 21%잖아요. 자, 우리가 21% 산소를 들여마셨어요. 들여마시고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쉰다고 배우잖아요.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 내쉬어 그러는데요. 내쉴 때 산소 농도가 14%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1%를 들여서서 7%만 쓰고 14% 그대로 내쉬는 거죠. 왜 21%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요. 대사작용이 되게 활발해지고 뭔가 에너지 발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온도 높아져요. 아마 1% 높아질 때마다 산소 농도가 1도씩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21%인데 우리 36.5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2배가 된다 해봐요. 그럼 우리 체온이 몇 도가 될까요? 36.5도에서 20도가 올라가면 50도가 더 넘는 거잖아요. 50도가 높으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 애 아플 때 보면 우리 36도, 38도만 돼도 애 고온이어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몸의 세포 활동은 단백질이 합니다. 단백질 효소가 하는 건데 우리 몸의 단백질은 다 36.5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38도가 되면 기능을 떨어지기 시작해요. 35도로 떨어져도요, 우리 저체온증이라잖아요. 왜 저체온증이 문제냐면 35도가 되면 이 단백질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38도, 40도 되면 또 활동 못해요. 그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백질 구조가 뭉개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점점 아파지기 시작하고 적어도 인간에게는 없어요. 뭐든지 변화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져서 문제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 워낙에 작았잖아요. 원래 0.02%였어요. 0.0인데 지금 0.04가 된 거란 말이에요. 겨우 0.02% 늘어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겨우 0.0이 늘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워서 날린 거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만약에 2배가 된다. 사봐요. 산소 농도가 21%에서 41%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다른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기압이 너무 세지겠죠. 지금만큼의 20%가 더 세지는 거죠. 기압은 1기압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산소만 2배가 된다. 그러면 질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질소가 그만큼 줄어들면 뭐 질소 고정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덜 안 될 거고 그럼 농사가 제대로 안 될 거고 우린 식량난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산불 나고 있는데 농사는 잘 안 되고 우린 결국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심지어 산불이 아니라 밭불, 논불도 일어나겠는데요. 맞아요. 지금부터 2배가 된다면 산불이 아니라 논불, 밭불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늪지대도 불나고 어디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우리에게 산소가 없다면 만약 15% 떨어진다. 그 양은 아마 에베레스트산 꼭대기 정도의 산소 양일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 못 가잖아요. 어떻게 다 이렇게 산소통 공기통 메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보다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산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들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거 호기성 박테리아 그래요. 좋아를 호.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는 글자 있잖아요. 공기를 좋아한다. 산소를 좋아한다는 그런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가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를 꿀꺽 삼켜서 우리 몸속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돼요. 사람들은 그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안에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보면 세포 안에 왜 200개, 400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되게 높게 할 수가 있어요. 산소가 다 태우면서 많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적화돼 있어요. 우리는 최고포 시점에서 생물량도 제일 많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질소 농도 78%, 산소 농도 21%, 그 다음에 워낙에 이산화탄소 농도 0.02%인 거였어요. 그 나머지 조금씩 막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0.02, 겨우 0.02% 변했는데도 이렇게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변한다. 질소 농도가 변한다. 78, 21%가 뭐 갑자기 20, 30% 변한다. 그럼 사실 이산화탄소 변화보다 더 큰 카오스가 될 겁니다. 이산화탄소 높아지는 온도는 어떻게 에어컨으로 조절을 하든지 뭐 할 텐데 불 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방 속에 물 갖고 다니듯이 우리 그 소화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사방에 칙칙칙 우리 여름에 모기들 날아다니잖아요. 모기에다 에프킬라 뿌리는 것처럼 모기에다가 공기에다 사방에다 소화기 있잖아요. 던지는 소화기 같은 칙칙 뿌리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다. 우리는 이 상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변화가 크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